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최근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척추 질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디스크 질환을 불러오는 건데요. 디스크 질환도 진료를 받으려면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꼭 수술을 해야만 보장이 되는지, 시술만 해도 보장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증가하는 디스크 질환,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도 있죠. www.cntv.co.kr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로 보험 고민 알려주시면요.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노진희 실장께서 이 디스크 질환의 자세한 보험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나라 좋은 보험의 노진희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디스크 질환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거의 50%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은 많이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디스크 부분을 관련해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경우는 보장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시술이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 지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2006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늘어서 좀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고 있고요. 수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간 입원을 하셔야 하지만 시술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 외래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디스크가 뭐길래 그런 걸 말을 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해야지 보장됩니다. 피를 보여야지만 꼭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도대체 비보험은 뭐고 비급여는 뭔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43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장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지금 밑에 수술명을 보시게 되면은 신경 성형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신경에다 이제 척추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이제 비슷한 척추랑 비슷한 물질을 넣는다든지 풍선을 넣는다든지 해서 척추를 고추 세우는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듣고 계시고요. 병원에 가시게 되셔도 죄송합니다. 보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술을 통해서 현재 이제 생활을 복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43세 남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 보험사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보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문제가 왔을 때는 뭐였냐면 비보험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틀 동안 입원을 하시고
받으신 거는 거의 200만 원 넘게 수술비를 이제 지급을 하시고 퇴원을 하신 상태였어요. 실제로 이제 보험 지급한 거 보시게 되면은 보험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반면에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곳에서 몇 군데 얘기를 듣게 되셨는데요. 좀 주의해 보실 게 뭐냐면 삼성화재와 이제 메리트화재 두 군데 회사의 실비가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2006년도에 가입하신 메리트화재 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3월 사이에 가입하신 보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보험사가 신경계통, 관절계통, 요추라든지 디스크 관련 계통, 그리고 대부분 보장하지 않는 치액이라든지 이제 치질 수술을 보장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2007년도 3월 이후에 전면 개정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추 부분이 보장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실제로 이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손 같은 경우에 보장 받으신 게 중복으로 가입하신 삼성화재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술 부분이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요. 수술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시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약관상에 보면 아주 애매한 항목이 있는데요. 제일 약관, 수술 약관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항목에 보시면은 제일 끝쪽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계에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수술보다 더 보장이라든지 치료 목적이 더 높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수술에 준하는 보장을 지급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약관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술 약관에 나오는 부분은 지급을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KB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해보험사의 수술 항목에 보면은 디스크 질환 수술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흡입이라든지 천자, 뭐 주사 바늘을 꽂아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관 밑에 보시면 또 똑같이 현대의학계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면 동일하게 지급하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을 때 보통 이런 부분도 보험 지급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못 받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분의 고객들은 시술, 비보험, 비급여, 그럼 당연히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따져보시게 되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내 거는 잘 되어 있는지, 보장 얼마만큼 내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은 수술보다는 시술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술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허리라든지 요추라든지 뭐 경추라든지 디스크 관련해가지고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요. 보험료 나가는 거 대비 보장받는 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디스크 질환과 관련된 보험 보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노진희 실장과 함께 프라임에스의 임용경 지점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지점장님께서도 디스크 관련 보장에서 알려주실 팁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보상 사례 부분 말고요. 보험 가입 후와 보험 가입 시 이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좀 더 유리한 보험을, 가입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한 인수 규정으로 보험을 승인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척추 전체를 모두 보장하지 않는 그런 부담보 해주는 보험사 상품도 있지만 해당 부위, 예를 들어서 디스크 진단 받았던 부분이 요추나 허리죠. 그 다음에 흉추, 이 가슴 쪽에 있는, 그 다음에 경추라는, 그 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분화시켜서 부담보를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가 좀 작게 잡히는 보험사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위에 대해서 제한사항, 상해 수술비라든지 상해 의료실비가 보장이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런 일정 기간 요건이 된다면 그 부분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볼 만 하시고요. 만약에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된 디스크 진단이나 치료 같은 것으로 내가 보험 가입 전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알고 있어서 해당 부위가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실 때 약관상 정의를 보시면 어쨌든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입 시와 가입 후 조금 더 가입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입 시와 또 가입 이후에 어떤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제가 보험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특이하게 별로 없어요. 네. 더 들어야 될 게 어떤 건지. 네. 네, 해서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이 어떤 건가요? 교보생명 CI 보험 하나랑요. 네. 그리고 되게 저렴하게 메리츠아제 실비보험도 있거든요. CI 보험 하나, 실비 보험 하나 들고 계신 거네요? 네네.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작년 11월에요. 작년 11월에요? 이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납부 금액은 메리츠 화재는 이제 16,650원이고요. 네. 교보생명 좀 많이 나가요. 16만 2천 원. 16만 원 정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이 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시청자분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입하신 지인분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저 친구가 교보생명 FC가 돼가지고요. 친구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중대질환 제가 원래 기존에 좀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질환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 보장해서 두 가지 가입했거든요. 네네.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럼 정확히 궁금하신 건 어떤 부분이신가요? 지금 제가 교보생명 이제 이름이 멀티플랜 교보통합 CI보험이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주계약에 7천만 원, 그리고 재해사망 5천만 원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보험이 보면은 밑에 이렇게 뭐가 많더라고요. 써 있는 게. 네. 예, 저는 근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아제 딱 실비만 되는 거만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런데 하도 CI 보험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네네. 해지하라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친구가 실비 있으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가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특약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우선 기존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교보생명 친구분이라 그러셨죠? 네. 네.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아까 7천만 원이라고 그러셨고. 네. 그 다음에 재해사망이라 그러셨죠? 네. 재해사망으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셨고. 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친구분한테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망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망을 해주는데, 좀 범위가 넓은 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있던 종신보험과는 좀 틀리게, 뭐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뭐 중대한 수술에 걸리거나, 또 이 회사 상품 같은 경우에 LTC 기능이 있어서, 롱텀 케어라는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보장을 해준다든지, 물론 이제 CDR 척도에 따라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 목적 자체가 내가 중대한 질병, 뭐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뭐 중대한 급성신경색증 이것도 보장받고 내가 사망도 필요해서 사망 부분도 보장받고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이 보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선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나는 경제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사망보장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안 느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CI보험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보험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해지하라,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많다,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보험 플랜 119에서는 많은 CI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도 했고 과거에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대한 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대략 한 90%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장전막내암도 보장이 안 되고 뭐 인간 면역 기능 HIV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도 안 되고 뭐 악성 흑색 정도 1.5mm 이하면 안 되고 뭐 기타 피부암도 1.5mm 이상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라도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 보장 안 되는 범위를 대략 보면 한 10%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손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암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겠죠. 불이익이고. 아, 보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결손이 25% 이상 평생 남아있어야 돼요. 25% 이상의 후유장애라는 것은 내가 보행장애를 포함한 배변장애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스스로 뒷처리를 못하거나 의복 의탈의를 못하거나 식사를 혼자 못하는 장애를 한 가지는 동반을 하고 보행장애가 문제가 그러니까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하나가 합산이 돼야 보통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완치가 되면 안 나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좀 많은 부분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민원도 제기가 되고 나는 설계사한테 뭐 이거는 다 된다. 가입할 때 암도 되고 뇌졸중도 되고 급성신경색도 다 되고 그다음에 사망 시 선지급으로 50% 보장받고 또는 나중에 이건 연금조절 전환도 되고 저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가장 큰 민원이 이 중대한 뇌졸중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설명을 했을지언정 가입자들이 이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이 중대한 뇌졸중으로 해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효소가 발생된다든지, 좌심실 박출량이 뭐 50%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붙는데, 이런 것들. 이게 CI 보험이 이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제 민원에 좀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뭐 수술 같은 경우는 뭐 말기관제, 간질환, 뭐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보장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런 부분을 난 인지를 했고 이런 걸로 가입하고 원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보험을 들으신 거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 보니까 17만 원 정도, 16만 2천 원 정도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메리츠 거는 이제 16,000원, 이건 단독 실비 같은데 그냥 보험료가 이 정도 나가신다 그러셨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논란이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이 사망보장과 이런 중대질병이 아니면 사실은 제한 조건이, 중대한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는 그냥 건강보험,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건강보험, 손해보험사 상품들 위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 가입하실 때 네. 서기사님 이거 연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거 연금도 되고 막 저축도 된다고 막 얘기하셨죠? 저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연금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면 사망도 보장도 되고 나중에 이 주계약 부분 가지고 다 연금으로도 전환돼서 다 쓰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네. 예,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건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받으셨어야 되는 부분이, 이 종신보험, CI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설명하는 경우들은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CI 종신보험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이만큼 발생하는지도 몰랐고, 이거는 난 주계약 내가 납입했던 것이 다 모두 연금이 전환이 돼가지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자세한 부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제가 아직 병원을 간 적이 없어서 실비를 가입만 해놓고 이제 네. 아직 보험금 받은 적 없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 메리츠 화재요? 네, 근데 이제 병원 가면은 다 청구가 된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혹시 못 받는 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장이 됐는지 잘 몰라서. 실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비는 이거 보장 범위가, 간단하게 실비는요. 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줍니다. 근데 대신 면책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원했을 때는 외래 진료비라고 해서 병원 의원이나 병원,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 공제하는 부분이 있고, 입원했을 때는 10%는 본인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어요. 네. 3천만 원 병원비가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이 10%라고 지금 이번 시에는 10%라고 말씀드렸으면 300만 원을 공제해야 되잖아요. 300만 원 공제하는 게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만 공제해서 2,8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본인 부담금 개념이고요. 네. 의료실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주는 건데 비급여 항목이 40%까지 보장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그 병원비 영수증 내용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이제 간혹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또는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물어보시는 게 나 정형외과 갔었는데 나 이렇게 의사가 권해가지고 간호사 권해서 팔걸이 같은 거 했다. 네. 또는 이렇게 보조기구를 했는데 이거 왜 보장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 면책사항이에요.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나 그런 보조기구들 의안, 의치, 수족 이런 여러 가지들 보조기구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면책 사항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교를 산다는 거는 이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약관상의 정의는 되어 있는데 앞단에서 실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뭐 어떤 이제 그 약관상에서 정의로 조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번 지급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이의 제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 같은 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약간. 네, 시청자님. 고민 해소 좀 되셨나요? 네네. 네, 이 CR보험 같은 경우는 목적이 사망보장이나 뭐 중대질병이 아니시면 손해보험사 쪽 상품 드는 거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지금. 네. 뭐, 수술비랑 암진단비가 갱신형인데. 네. 뭐, 해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지하는 거 고려하고 계시군요. 네. 어디 보험사 상품 드신 건가요? 지금 교보생명이요. 교보생명이에요? 네. 보험 명의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교보 큰사랑 종신보험. 종신보험이시고,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지금 11년도 한 11월 정도? 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98,000원 정도. 98,000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진희 실장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보험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외람된데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19살 같지는 않으시고요. 네네. 네. 혹시 이거 본인 거세요? 아니요, 동생 거예요. 동생 거세요? 네네. 근데 동생분 건데, 지금 2011년도 굉장히 일찍 가입하셨네요? 네네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입할 당시 이제 좀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저축도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가입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가입하실 때, 네네. 어떤 분을 통해서 이거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냥 아는 분 소개해서. 소개로 통해서 가입하신 거세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지금 수술비랑 이제 암진단비가 갱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5년으로 돼 있던데요. 5년으로 돼 있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가입하실 때도 갱신인 건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셔서 이거를 해지를 고려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아직 동생이 좀 어린데, 네.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예, 그렇게 하는, 나중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다 보면 부담되기도 하고, 예, 갱신보다는 비갱신이 좋다고 해서 이제 해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수술이나 암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네네. 이제 뭐 보험료 상승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시면 네. 지금 이제 보험료가 아까 98,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보통 이제 보험요금 주계약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 정도 가입이 돼 있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가입돼 있으세요? 네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사람을 이제 뭐 60세 전후로 나눠서 봤을 때, 60세 전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전에는 생존 보장이라고 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뭐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망보장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동생분이 아직 어리긴 하시지만 근데 실제로 어릴 때 보험을 이제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축의 기능도 포함은 돼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을 하시면 받는 돈이긴 하지만 저축의 기능도 그 안에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가입을 하시면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정말 생존 동안의 보장이었던 건지 아니면 저축도 경하면서 사망 보장을 같이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셨던 건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상승폭이 높은 수술비, 입원비 부분이고 이제 진단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과감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갱신형 특약이 부과가 돼 있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그 저축이 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감소시키는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요. 그 특약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을 일단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동생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저축 부분 좀 더 보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보장 분석이라든지 뭐 컨설팅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고민 상담 좀 해소되셨나요? 아, 네네. 네, 이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특약 부분을 해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려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1550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종신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명경 지도자님, 이거 네. 어떤 부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남편분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그냥 사망만, 종신보험 중에서 내가 일정 기간만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빠의 나이로 봤을 때 보통 60세나 65세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때까지의 사망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사망을 적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다, 나는 그냥 60세건 65세건 관계없이 평생 어떤 특정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종신 사망,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드러났다. 그건 요 정도 준비를 하시고, 건강하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의 기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이라는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순수 보장형으로 많이들 구성을 하시는데요. 특정 기간, 그러니까 진짜 자녀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만 딱 해서 60세까지 사망보험금 1억 또는 2억 또 3억 이 정도를 구성하면서 보험료를 굉장히 작게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보험사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요.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저축의 기능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남성분이시니까 가장으로서 사망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 보장을 할 것인지, 또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맨 처음부터 가입한 날로부터 평생 무조건 일정 금액을 받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가가 상승되니까 체증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사망하면 큰 돈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지금부터 많이 받고 나중에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다, 나는 매달 일정 부분을 사망 시 큰 금액을 받으면 내가 그걸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연금처럼 생활자금으로 좀 받고 싶겠다 라고 하는 식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님들과 보험 플랜 전문가님 많이 계시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상의하시면 아마 가장 맞는 상품을 맞춰드릴 겁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거 연금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사망이 보장이 꼭 필요하다 하시거나 하면 그때마다 보험가입도 달라지니까요. 잘 의논해 보시고 보험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볼까요? 10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5세 남자입니다. 보험가입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노진희 실장님, 25세 남자라면 어떤 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25세 남자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장생활 시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액보상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100% 전부 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급병실을 이용을 하거나 할 때는 내 복리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으로 보상되는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금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는 게 연금보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이제 사망보장 부분을 준비를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자면 그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골고루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한 번 보장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어떤 몸의 사이즈라든지 가정의 크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중간 점검을 하듯이 상담가 꼭 한 번씩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는 실손의료비, 정액보상, 연금, 그리고 사망보장 순으로 준비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시청자님, 실손의료, 정액, 연금, 그리고 사망보장까지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거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 못하신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네. 그 알리안트 생명의 우리 가족 안심 CI 보험이거든요. 네. 정신보험.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보험 어떻게 괜찮은지 진단받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지인 소개로 지금 가입을 했긴 했는데 네. 제 거가 아니라 이제 여동생 보험인데요. 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완하고 있을 내용이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CI 종신보험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가입은 2015년도 1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7만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네요. 17만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이명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이 종신보험 어떻게 괜찮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동생분 연령을 지금 못 적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살이요. 40세? 그러시구나. 아니,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젊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가입, 지금 제가 지금 알리안츠 생명의 그 CI 보험이라 그러셨는데, 네네. 가입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장 부분을요? 저 증권이 있는데, 이거 뭐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 간략하게 좀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리안츠 생명의 우리 가족 안심 CI 조심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2015년도 1월에 가입했는데, 여기 100세까지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17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세까지 납입이요? 네, 100세까지 보장이 아닌가요? 네, 죄송해요. 100세 만기로 되어 있네요. 100세 만기?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심 CI 종신보험 가입한 보험 내용에 보니까 네. 지금 2015년도 1월에 가입을 해서 20년 납입을 해서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계약은 4천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것도 종신토로 20년 납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외 치료비 보장은 2천만 원에 80세까지라도 있는 20년 납입. 네. 그다음에 질병 입원 보장 특약은 1,000만 원에 80세 납입에 80세 만기에 20년 납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네. 밑에 보시거나 위에 보시거나 했을 때 실손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들어간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실손 종합 입원하고 종합 통원이 있는데 있어요. 3년갱신형으로 되어 있네요. 3년갱신이요? 네네. 가입 시기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보험은요, 지금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상품을 지금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시죠?
그러니까 고민 이 상품을 지금 저희 방송에다가 문의하신 이유가.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제 동생이 빈속이라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제대로 가입이 된 건지 부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해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네. 그 동생분이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동생이요? 네. 여동생이 지금 기혼이에요. 기혼이시고, 지금 직업을 따로 갖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네, 그냥, 없어요. 주부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보험료가 지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줄일 수 있는가 해서. 40세 여성분이 보험료를 17만원 정도 내신다면은, 그냥 단순 건강보험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단비도 많이 넣고, 뭐 사망보장도 많이 준비하고,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보험료가 작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내가 어떻게 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험료 크기나 보장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성분이시고, 이 CI보험, 제가 요 앞단에도 요 비슷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CI보험은 기본이 사망보장에 여러 가지 중대한이라는 질병의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본인께서 내가 사망보장도 받고 뭐 중대한 질병도 보장받고 이런 것이 내가 받는 걸 원하셨다면은 괜찮은 상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의료실비랑 건강 부분을 좀 보장받고 싶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CI보험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은 거다라고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사망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셨고 지금도 못 느끼셨다면 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까 4천만 원 정도의 사망보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80% 선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3,200만 원 정도의 4,830이니까요. 3,200만 원 정도의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중대한 급성심경색 등에 대한 진단비가 선지급되는 정도인데 보험료는 17만 원. 이 17만 원에 대한 보험 상당수가 이 주계약 부분인 사망보장에 묶여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망 부분이 없는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이 17만 원은 좀 과하게 나간 거죠. 같은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합니다. CI보험이건 종신보험이건 만약에 이 보험을 남성 가장이 자녀와 아내들의 사망보장도 준비하면서 내가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다면 내비두셔도 관계없는데요. 네. 기혼일이시라고 하시더라도 여성분께서 주부시고 굳이 사망보장이 필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사망보장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망보장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이것저것을 감안해 보셨을 때, 이 주계약 부분은 좀 줄이시던지, 근데 이 줄이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게 보험사마다 뭐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의 사망보장을 의무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입 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리모델링으로 해서 여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장이나 이런 실비 이런 거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적 자체가 내가 건강보장 받고 보험료를 줄이겠다라는 목적이라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의료실비를요. 네. 이 보험에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헬스가 좀 꺼려지는데 그럼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과거 병력사항이, 네. 혹시 아프거나 동생분께서 뭐 특별하게 네네. 뭐 중증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기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면 네. 보험사의 심사를 보시고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승인 여부 따져보신 다음에 가입이 되시면, 이 보험을 갈아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기존 이 종신보험에서, 네. 종신보험에서, 말씀드렸던 좀 안 좋아서 내가 이거 갈아타면 좀 불이익을 볼까,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실손보험만 별도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요새는 단독실비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도 나옵니다. 근데 단독실비만을 가입하시는 것은 제한사항도 많으니까, 물론 40세니까 제한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보험을 드시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네. 그런 돈이 발생을 했을 때 준비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니까, 이왕이면 진단비랑 이런 여성 수술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넣어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이거 사망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신다면은 여성 질환이나 실비 보장되는 쪽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또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일전에 손해보장 제가 실손 의료를 네. 가입을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뭘 물어봤더니 네. 보장이 안 되는 게 이곳저곳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해지할까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도 기간이 좀 유지한 지가 돼서요. 네. 네. 아, 그럼 어떤 보험 드신 건가요? 메리츠 화재고요. 네. 이름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이름도 말씀해 주세요. 네. 메디 라이프 케어 보험이고 네. 2006년 정도 가입했어요, 제가. 아, 그랬구나.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5만 원 정도 돼요. 5만 원 정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 보험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35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지금 2006년도 가입하셨으면 굉장히 일찍 가입하셨네요. 네, 맞아요. 방송 초반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7년도 요 사이에 보장이 좀 제외되는 항목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메리츠 화재 그래요.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계통이나 근육질환이라든지 이제 뭐 디스크 관련해서 보장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단순히 지금 보장을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뭐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네. 다른 부분도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입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전에 거 뭐 실손이고요. 건강보험 같은 거 그냥 자잘한 거. 뭐 많이 이게 보진 않으셨나 봐요. 일단적으로는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좀 보장을 같이 한번 네.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네. 가입하셔서 유지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장 분석이라든지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볼 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상담 해소 좀 되셨나요? 네, 뭐 추후에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참여 방법 저희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www.centb.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실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